첫 번째 1번 밑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흔하게 나오는 무슨 어법이지 이게 얘들아? 제일 흔하게 나오는 문장 중간 대 밑줄 어법이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자, 문장 중간 대 밑줄 쳤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뭐였다? 그렇죠. 앞 자리라고 하지 말고요. 앞에 있는 단어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앞 단어 뭐가 있어요? is라는 동사가 있죠. 그러면 is라는 동사 다음에 대시 나왔기 때문에 이때 돼서 무슨 대시다? 접수사 대.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을 했었지만은 밑줄 친 대 앞에 동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정동사기 때문에 앞에는 뭐가 있겠어요? 주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때 주어 플러스 동사 다음에 있는 대시 앞에 있는 동사의 영향을 받으려면 이때 동사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 쉽게 말해서 수식어 자리에 있는 동사라고 한다면 상황이 틀려져요. 이해 가요? 반드시 대세에 영향을 주려면 이때 is라는 동사가 반드시 이 자리에 있어야만 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동사라는 거지. 그래야 영향을 줄 수가 있어. 일단 그거부터 확인해. 이제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자, 보면은 이때 is라는 동사가 어디에 있냐면 얘들아 여기도 is가 있어. 쓴 말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문장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해주는 게 맞아요. 이제는 업그레이드 시킨 거야. 다시 설명할게. 문장 중간 된 밑줄어법에서 바로 앞단어만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단 동사가 있을 때는 이때 동사가 얘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꼭 이 자리에 있어서 바로 뒤에 대절을 취했다라고 한다면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이때 동사가 없어도 되는 자리에 쓰였다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지. 다만 이때 동사가 어떤 동사죠? 비동사죠. 여러분들 비동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앞에 주어가 있다 하더라도 주어 플러스 동사에서 동사는 비동사라는 거는 앞에 관계대명사가 있을 확률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쓰였을 때 목적격 관계대명사다면은 뭐가 와야 돼? 주어 동사의 어순이 오는 건 맞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쉽게 말해서 이런 경우야. 명사 다음에 주어 플러스 동사가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알았어요? 그 다음에 대신 왔다 쳐봐 이렇게. 이렇게 밑줄이 나왔어. 그러면은 지금 대세에 밑줄 쳤을 때 이 앞에 있는 동사는 뭐가 되는 거야? 대세에 영향을 주는 동사가 맞잖아. 쓴 말 이해가요? 근데 이때 주어 플러스 동사는 없어도 되는 자리, 즉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절. 알았어요? 왜? 요 사이에는 뭐가 상륙돼 있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있었는데 관계 대명사의 생략이라는 성질 때문에 결국 주어 동사가 있었던 거죠.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럼 얘는 없어도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된 밑줄 어법에서 앞에 동사가 있다 하더라도 얘는 얘한테 영향을 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쉽게 말해서 이때 대답되는 동사가 있지만 이때 된 밑줄은 뭐 다음에 있는 거야? 명사 다음에 있는 된 밑줄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요. 쌤 말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이때 동사가 무슨 동사야? 비동사죠. 비동사라는 거는 얘들아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면은 결국 주어 플러스 동사에서 이때 동사는 타동사로서 타동사의 목적 앞으로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타동사라면 일반 동사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 결론 내릴게요. 된 밑줄 쳤을 때 바로 앞 단어를 확인하는데 앞에 있는 단어가 지금같이 비동사일 때는 문장 형식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무조건 영향을 주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자리니까. Got it? 오케이. 그러면 이제 대세 밑줄을 쳤는데 앞에 단어가 동사, 더군다나 비동사. 그럼 비동사 다음에는 대시니까 이때 돼서는 무슨 대? 그렇지. 접속사 대. 그러면 이 접속사 대시 맞는 어법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를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뒤에 문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접사 대시 맞는 어법이 되려면 뒤에 문장이 어떻게 돼야 돼? 완전한 문장이면 되는 거죠.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완전한 문장이 되기 위한 조건은 바로 뭐다? 1형식이 됐든 5형식이 됐든 그 형식 내에 요소로서 갖춰줄 요소가 다 있으면 완전한 문장인 거야. 1형식이 됐든 5형식이 됐든. 알겠어요? 그러면 주어, in 나왔고요. constitute, 구성하다라는 동사 나왔고요. 얘가 타동사니까 뒤에 뭐가 있으면 돼요? 목적어. A kind of satirical customary. 결국 뭐가 나왔어요, 얘들아? 뜻을 몰라도 A of B가 나왔다는 건 명사 구가 온 거죠. 그럼 목적어 온 거 맞지요? 그럼 3형식 문장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때 됐은 맞는 어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쓴 말 이해 가나요? 그것만 주의하면 되는 거야. 자, 이제 두 번째 밑줄 들어갈게요. 자, 두 번째는 대매다 밑줄 쳤어요. 이거 무슨 어법? 네, 대명사. 어쨌든 간 대명사 대매다 밑줄을 친 거야. 그럼 선생님이 대매다 밑줄을 쳤을 때는 두 가지를 꼭 확인하라고 했어. 대밑줄 어법이라고 하는 건데 대명사 대매다 밑줄을 쳤을 때는 첫 번째 대명사 되면 복수죠.
그러니까 단수인 뭐라? 이과 구분을 하시오. 저 이과 구분을 하고 두 번째 만약에 이과 구분을 했는데 이 자리는 복수형이 됨이 맞는 거야. 복수가 맞긴 맞아. 그러면 일단 얘는 패스하고 넘어가는 것이. 두 번째는 뭐죠? 그렇죠. 제기대명사 themselves. themselves와 또 구분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했는데 얘도 자격 박탈, 얘도 자격 박탈이라고 한다면 밑줄친 이때 됨은 맞는 어법이 된다는 거지. 쌤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대명사의 밑줄 어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뭐가 필요하냐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요? 대명사는 앞에 쓰인 일반 명사를 대신했거든요. 또 대명사는 왜 쓰인다고 그랬죠? 영어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단어를 계속 쓰는 거예요. 중복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영어에서는 정말 싫어합니다. 오케이. 자, 들어가 보면 의류들은 a part of how people present them to the world. 부분이다. 뭐에? 어떻게 사람들이 자, 이제 이건 했으니까 잠깐 지울게 얘들아. 자, 어떻게 사람들이 present 나타내는지 then 그것들을 to the world 세상에 끝났어요. 일단 됐어요? 자, 일단 이 문장의 전체적으로 뭐가 돼요? close가 돼요. 됐나요? 자, 이 옷이 사람들의 일부인데 얘는 이 문장의 전체 주어. 그 전체 주어 부분 안에서 뭐가 등장했냐면 how라는 의문사가 등장을 했어요. 물론 관계부사로 봐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의문사로 보든 관계부사로 보든 뒤에는 뭐가 와야 돼? 주어 동사의 어순이 와야 돼. 그럼 how라는 주어는 뭐가 된 거야? people이 주어가 됐지? 그럼 people이라는 건 얘들아 우리가 뭐로 바꿀 수가 있냐면 they, 그들로 바꿀 수가 있어요. 복수로. 내 말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표현한데 그것들을 자 사람들이 그것들 앞에 있는 주어와 목적어가 만약에 답이 대비돼서 맞는 어법이 되려면 이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대상이 달라야 돼요. 사람들이 그것들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앞에 있는 people과 이때 되면 대상이 다르다고요. 그러면 이때 되면 맞는 거예요. 알았어요? 근데 세상에다가 사람들이 세상의 옷들을 여기서 되면 만약에 맞는 어법이라고 한다면 이때 되면 클로즈를 받겠지. 그지? 그럼 사람들이 세상의 옷들을 표현하는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한 일부이다. 옷들이 좀 어색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옷을 입은 상태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질 않나요?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결국 앞에 있는 주어와 뒤에 있는 목적어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같은 존재가 돼야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으로 뭐를 합니까? 화려한 옷을 입거나 내 말 이해가요? 옷으로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드러낼 수 있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알지만 이게 수능 문제예요. 알았어 얘들아? 수능 문제라고. 재작년 문제예요. 알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수능 문제가 이 정도 레벨이야? 그럼 할 수 있겠네. 자신감 잃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실전어법은 돌고 돈다는 걸 내가 또 한 번 강조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법을 포기한다?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죠. 학교 내실에서도 많이 등장하는데. 내 말 이해 가나요? 오케이. 자, 이제 3번 밑줄은 안 보이니까 화면을 올릴게요. 여러분들 왜 그 집에서 꿈도 꾸나? 꿈을 안 꿔? 안 꺼요. 꿈이 뭔지는 알아? 알아? 왜 비웃는 거야? 대통령 꿈 꿔본 사람? 없지? 석쌤은 두 명이나 꿨단다. 그때 얘기했지만 전두환 대통령 알아요? 전두환이 누군지 아세요? 김대중 대통령 아세요? 그 두 분이 나타났어요. 전두환 대통령 나타났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밖에 누설을 했다가 복권을 하는 걸 놓쳤고요. 아니. 그때 어렸을 때라서 못 느꼈고 김대중 대통령이 꿈에 나왔을 때 그때 복권을 사긴 샀는데 다 말을 해놓고 사갖고 당첨이 안 됐어요. 만약 그때 당첨됐으면 내가 니네들 볼 이유가 없겠죠. 여기 있을 이유가 없겠죠. 안 그럴까요? 지금이라도 나는 복권 당첨되면 여러분들을 만날게요. 여러분들 만나는데 주말에만 나오세요. 미리 얘기할게요. 나 5일 동안에 여행 다닐 거예요. 그리고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수업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간접적으로 온 세계 경험을 다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석쌤 로또 당첨되라고. 자, 무슨 어법이야 이거?
문장 중간 규칙동사 ED 밑줄어법. 타이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규칙동사 ED 밑줄어법 맞죠? 우리가 제일 먼저 뭐부터 했죠? 정동사를 파악하는 이유가 이 동사가 associate, associated, associated, 그죠? 과거형과 과거분사의 형태가 똑같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만약에 정동사였을 때와 PP형, 준동사였을 때는 어때? to는 요령이 다른 거니까. 아, 이걸 안 물었구나. 하나, 너 혹시 정동사가 뭔지 아니? 안 들어봤지? 주어가 뭔지는 알잖아. 주어 다음에 나오는 동사를 정동사라고 그래. 무조건 그 용어를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동사의 기능은 갖는데 정동사가 아닌 거를 준동사라고 그래. 예를 들어 뭐 투부정사라든지 ing 같은 거. 오케이?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동사를 파악해 봅시다. 이 문장 as a form of expression.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제낄게요. 그쵸? 그럼 어디서부터 파악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자, fashion contains. 일단 정동사 한번 나왔어요. 자, fashion은 포함한대요. 어휘 공부합시다. a host of. 많은. 자, 우리가 많은의 뜻으로서 a host of도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릴 것이 이제 a sea of였을 때 바다의 이게 아니라 이게 많은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sea라는 명사 대신에 mountain 이게 쓰이거나 rains. 원래 rains가 범인데 말이야. a sea of, a mountain of, a rains of 하면 어떤 뜻이라고요? 많은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꼭 알아둬야 되는 표현이야. 자, 이것도 많은 뜻이야. host of도. 자, 많은 ambiguity. ambiguity는 애매모호한 이 뜻인데 어쨌든 우리가 좀 해설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정동사를 파악하고 있어요. 그치요? 자, 그런데 문장 구성을 보니까 얘들아 fashion 주어 나왔고 contain 동사 나왔고 a host of ambiguity 목적어 나왔죠. 몇 형식 문장이에요? 완벽한 3형식 문장이네요. 집중해야 돼요. 완벽한 3형식 문장으로 끝났어요. 끝난 상태에서 뭐가 보이죠? 중간 콤마가 보여요. 자, 이 앞에 잘랐을 때 우리가 했던 거 중간 콤마 ing가 되기 위해서는 중간 콤마 ing가 되기 위해서는 콤마 앞에 잘라서 그 앞에 뭐가 없어야 된다. 나열식 콤마 ing 콤마 ing.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콤마 앞에 잘라서 콤마 앞에까지가 완전한 문장이었을 때 이때 중간 콤마 ing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대 상황 분사 구문이라고 한다. 그럼 부대 상황 분사 구문에 쓰인 ing는 동명사가 아닌 현재 분사다. 왜? 부대 상황 분사 구문이니까. 그러면 결국 결론적으로 얘가 밑줄이 안 쳐줬었구나. 난 얘가 밑줄이네. 그러니까 아무튼 부대 상황 분사 구문 맞지요? 근데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중요한 건 뭐? 정동사를 파악하고 있었구나. 그지? 니네 집중하고 있는 거 검토하는 거야. 알았어? 나 지금 얘가 미쳤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정동사를 파악하는데 이거 중간 콤마에도 내가 계속 강조하고 있네, 석쌤이. 그럼 중간 콤마 아이게 쓴 이거 부대상관 분사구문에 쓰인 enabling은 정동사예요, 준동사예요? 네, 내가 정동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분사구문은 원래 그 전에 뭐였었지? 접속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였었잖아. 거기서 접속사를 생각해주고 주어가 같았을 때 주어를 생각해주고 남아있는 동사를 앞으로 끄집어내서 ing를 고쳐주잖아. 그러면 접주동에서의 그 동사는 정동사였던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에는 준동사의 형태로 보였지만 어쨌든 얘는 뭐다? 정동사의 형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Got it? 오케이. 그러면 enabling. 자, enable 동사의 패턴 어떤 패턴? 예, enable A to B. 그래서 individuals gain 나오고 to recreate. 투부정사 나왔네요. 됐어요? 자, the meanings associated with specific piece of clothing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되게 중요했던 거 맞네요. 결국 부대상황 분사구문을 파악했었죠? 근데 부대상황 분사구문에 쓰인 ing는 뭐라고요? 정동사라고요. 그럼 얘는 정동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동사는 한 번밖에 못 나와. 주어가 있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거야. 내 말 이해가지? 그럼 얘는 이제 준동사라는 결론이 나왔고 준동사의 ED는 결국 뭐다? PP형인 과거 분사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까리? 하나 더. 이게 또 중요해. 그러면 여기에 정동사 enable이 얘한테 영향을 주나요? 못 주죠. enable이 영향을 준 곳은 있어요. 어디에? 여기에 있는, 잘 봐야 돼. 여기는 to recreate, 재창조하다라는 투부정사에 영향을 줬어요. 자, 그럼 얘도 뭐예요? 준동사지요. 그럼 여기에 있는 associated라는 PP형의 준동사는 앞에 있는 정동사랑 더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랑 더 가까이 있어? 첫 번째 준동사를 놨던 투부정사랑 더 가까이 있지. 내 말 명심해야 돼. 그럼 이때 투부정사인 준동사도
얘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몇 형식 동사라고 한다면 5형식 동사라고 한다면. 근데 recreate는 단순하게 뭐뭐를 재창조하다라는 3형식 동사이니까 영향 못 주죠?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뭐다? 결국 과거분사 PP로 쓰였다는 것이 확정됐고 결국 밑줄어법이 PP에 쳐져 있으니 얘는 숨겨져 있는 뭐와의 구분이다. 현재 분사인 ing와의 구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점. 하민아, 오늘 너한테는 좀 생소할 수 있어. 알았죠? 그냥 편하게 수업 듣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복습을 하면서 어려운 거 있으면 또 질문해. 알았지? 그러면 얘는 타동사야 자동사야? associate는 관련시키다는 타동사. 그죠? 타동사인데 여기 PP가 쓰이려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PP가 쓰이려면 명사가 없어야죠. 안 보여야죠. 근데 뒤에 보니까 전치사 플러스 결국 명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다이렉트로 명사가 안 온 거잖아요. 그러면 associated는 맞는 어법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얘들아 with라는 전치사가 빠졌다라고 한다면 그때 답이 뭐로 바뀌어야 돼요? associating ing가 됐어야죠. 센 말 이해 가죠? 오케이. 지금 여러분들 1, 2, 3번 다 건드렸지만 다 내신형이에요. 내신에서도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아듣겠지? 자 이제 4번 밑줄 들어가 볼게요. 4번은 무슨 밑줄? 이거 부사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ly로 끝나면은 무조건 부사인가요? 형용사도 되죠? 언제 ly로 끝났을 때 형용사가 돼요? 명사에 ly를 붙였을 때. 그러면 여기에 있는 inexpensive는 형용사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난 몰랐는데. 씨벌이요? 바로 똑바로 안 해? 난 그렇게 들었는데. 씨벌 그래갖고 그렇게 들었는데. SIV로 끝나지? SIVE로 끝난 품사가 뭐가 된다고요? 예, 형용사요. 형용사에 ly를 붙였으니까 품사는 뭐예요? 부사가 된 거죠. 그럼 부사 밑줄어법에서 제일 먼저 뭐부터 했어요 우리? 바로 앞단어요. 앞단어에 뭘 확인해요? how라는 의문부사나 however라는 복합관계부사요. 앞단어에 있나 확인해 볼게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두 번째 단계는요? 지워요. 네, 부사기 때문에 지우고 보는 거예요. 문장에 영향을 주질 않으니까. 얘가 없다고 봅시다. 얘가 없다고 봤을 때 결국 여기 앞에는 비동사. 됐니? 그 다음에 purchased라는 당연히 여기도 ed로 끝났지만 비동사 다음에 있기 때문에 얘는 뭐가 돼? pp가 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얘가 없다고 생각할 때 BPP가 제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때 부사 밑줄어법은 맞는 어법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게 수능 문제야. 거저야. 여러분 다 서울대 갈 수 있어. 말이 되나? 안 되죠. 왜 안 돼? 여기 다 서울대 목표반 학생들 아니었어? 아니었나? 왜 잘못 봤구나 얘들을. 가고 싶죠. 그래. 서울대 갔다 오면 되지 뭐. 갈 수 있죠. 여러분 서울대 가서 그 잠바를 하나 사세요. 서울 유니버시티에서 그거 입고 다니세요. 왜요? 걸리나요 법에? 아니요? 입고 다녀요 왜? 그러면 되지 뭐. 그거 다 일부러 지하철에서 사람들 막 이렇게 돈 들고 다닙니다. 옛날에 아니 됐다. 지하철 다니면 대학생들 이렇게 파일을 들고 다니거든요. 선생님 이거 이런 말 하면 뭐하는데 나이 속이고 이화여대 애들하고 미팅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 고3 때 나이 속이고 대학교 1학 그러니까 내가 고3 19살인데 거의 걔네는 21살이었었어. 어떻게 보면 연대 신방과로 속이고 연세대 파일이 있잖아. 지금 딱 구해갖고 너 뭐 도서 갔다는 아니야 그 레포트 좀 쓰고 안 보느라고 내가 파일 거니 연세대 그 있잖아. 그런 적 있었어요. 나중에 뽀록 났지만 그게 사기인가요? 아닌데요? 귀여운 행위 아니었나요? 사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서 노래되는 거야. 자 볼게요. 이거 무슨 어법이에요? 또 나왔네요. 문장 중간 ing, 중간 콤마 ing. 그래서 아까 뭘 했지? 네, 콤마 앞에 나열식 콤마 ing, 콤마 ing 있나 확인해 봅시다. 장님만 아니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설마 혹시라도 길은 여러분들 내가 기 죽일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혹시 여기 패션부터 웨이스트까지 해서 딱 눈을 쳐다봤는데 자기의 눈에는 콤마 ing가 보인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안과를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여기서 제대로 된 내가 눈에 검사를 하는 거니까 시력 검사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정상적인 사람이네. 없네요. 그지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돼야 돼요? 중간 콤마 앞에서 문장을 꺼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문장? 네, 완전 문장해 볼게요. 패션 주어 나왔고요. also 부정니까 제끼고요. strength는 강화시키다는 타동사.
그 다음에 agency가 나왔어요. 주체성이라는. 어때요? 목적어 나왔죠? 얘는 어차피 전명이니까 의미가 없는 거고요. 자, 완전한 문장 갖춰졌나요? 그러면 이때 중간 콤마 ing는 당첨이 됐어요. 뭐로요? 부대 상황 분사 구문임이 당첨됐고, 그러면 오프닝 ing하고 결국 뭘 구분하는 문제? PP형인 오픈드.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구분하라는 문제인 거죠. 됐어요? 야, 너 오픈이라는 동사는 자동사, 타동사가 다 돼요, 사실은. 근데 오픈 동사가 일반적으로 열리다도 되고 열다도 돼요. 근데 오픈 동사 다음에 뭐가 껴 있어요? 업이라는 부사가 꼈어요. 너 동사와 전치사, 동사와 부사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거를 동사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사구도 타동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봐봐 얘들아. 오픈업 다음에 뭐 있어요? 오픈업 다음에 스페이스라는 공간이라는 명사 있잖아요. 그럼 이 명사가 어떤 역할을 해요? 목적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능동의 개념이니까 오프닝은 맞는 어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았어? 하민이는 선생님이 또 얘기하는데 수업 듣고요. 수업 듣고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을 수도 있고 한번 1대1로 한번 내가 한번 짚어주면 돼요. 그리고 오늘 내가 집에 갈 때 이거 확인해 라고 하면 꼭 주말 동안 확인을 해야 돼. 그러면 되게 쉬워져. 그거 확인하고 보면은 수능 문제 어때? 풀만하지? 어떻게 시험 보러 갈까?